졌지만 잘 싸웠다. 실제로는 성립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경쟁은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어요. 수능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시행을 해. 예를 들어서 수능이라면은 어떤 문제를 풀어보거나 개념을 공부하거나 가장 단순하게는 수능에 대비하는 모의고사를 계속 쳐보는 경우가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수능이라면은 시행이란 것은 곧 모의고사를 치는 거라고 아주 단순화를 쳐볼게요. 모의고사가 첫 번째 모의고사도 있고 두 번째 모의고사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개의 모의고사가 있을 거야. 우리가 연습을 할 것이고 여러 번 시도를 할 거니까. 인풋은 뭐냐? 이 모의고사를 칠 때의 방법론이야. 이 사람, 이 경쟁에 임하는 사람의 행위인 거지. 아웃풋은 결과, 점수가 되겠지. 자,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도식화를 해놓고 우리가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말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졌어요, 만약에. 졌다. 가정을 해볼게. 잘 싸웠다라고 가정을 해보잖아. 잘 싸웠다라는 것의 의미는 반드시 무슨 의미가 되어야 되냐면은 결과물로 보고 그것을 피드백 받아서 인풋에 조정을 가하는. 그러니까 잘 싸웠다는 거는 내가 이 시행에서 이 모의고사에서 지는 결과물을 받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행위에 변화를 줄 만한 피드백 거리를 찾았다는 얘기지. 두 번째 모의고사, 두 번째 시행에서는 다른 인풋을 넣고 하게 돼. 물론 또 질 수도 있겠지, 점수가.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반드시 정교하게 성공하는 방법에 도달하게 돼 있다. 이게 사실은 우리 인공지능이랑 굉장히 유사한 방법인데 만약에 졌다가 잘 싸웠다고 한다면 설사 이번 모의고사에서 망하고 아직 실력이 없더라도 6월, 9월 혹은 재수 3수에서라도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졌지만 잘 싸웠다의 진짜 의미야. 그래서 실제로 졌지만하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이 되겠지. 졌지만 잘 싸운 적이 있는데 결국은 성공했다라는 말로 특히 수능에서는 보통 이어져야 됩니다. 그럼 대부분 성공이 이루지 못한 경우는 뭘까? 졌는데 못 싸우는 경우.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인풋에 변화를 주지 않아. 내가 한번 이것을 단순한 사례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일종의 우화입니다. 자, 어떤 성이 있습니다. 이 성에 스승 장군님이고 제자 장군님이 있어요. 스승 장군은 원래 엄청 성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너무 늙어가지고 자기 제자 장군한테 이 성을 막아보도록 했단 말이야. 근데 스승 장군 입장에서는 제자가 아직은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여러 번의 시행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서 제대로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자 장군이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방어전을 펼치고 와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좋댔습니다. 어쩌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스승 장군은 제자 장군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제자 장군은 어떤 피드백도 받지 못하는 심리 상태, 극도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 성을 지켜내지 못할 거예요. 아까 봤을 때 한 판 질 수는 있지만 잘 싸워야 되는데 못 싸웠지. 그래서 피드백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인풋을 교정할 생각도 안 했어. 그래서 쫄아가지고 와가지고 호들갑들면서 또 이런 사람의 특징은 짜증을 내기까지 했는데 안 됐다고. 제대로 했었다면 어떻게 되겠어? 제자 장군이 스승 장군한테 물어보기도 전에 오랑캐들이 쳐들어오는데 여기 성격이 부실하네. 여기에 물자가 부실하네. 다음부터 좀 잘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그 다음을 방어를 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물론 실제 성이라면은 일단 뺏기면은 죽기 때문에 성립은 안 하지만 예를 든다면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한번 지더라도 죽는 건 아니지. 그치? 중요한 거는 이 제자 장군이 스승 장군한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여러 번의 시행을 거치다가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것을 고치면 되는 거거든. 이 간단한 원칙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공부에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이런 멘탈을 가진 분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굉장히 꼰대야. 자존심이 세. 자기 방법론에 대해서 자존심이 세. 그래서 그 방법으로만 무조건 해야 되는데 아니면 어디 유튜브에서 멋진 선생님이 해준 방법론만 계속 해야 되는데 내가 하는 행위 자체의 감각이나 그리고 행위 과정에서 펼쳐주는 퍼포먼스 등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분히 감상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꼰대력, 자기의 자존심 이런 걸 해치하는 것을 먼저 하셔야 된다. 두 번째는 굉장히 불안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의 특징은 설사 피드백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피드백에서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요소만을 생각을 해. 실제로 성을 어떻게 방어할지 모의고사를 어떻게 칠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 장군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안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성 자체를 방어하는 데 신경을 쓰다기보다는 적의 대포 소리나 적의 함성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는 게 너무 신경 쓰니까 그거를 방어하는 데만 신경을 쓰게 돼 있어.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얘기.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의고사 시행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 심이 약한 학생들이 불안함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불안함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는 거야. 점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는 꼰대, 두 번째는 굉장히 불안을 많이 타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다. 이게 종합인데 세 번째는 왜 사람은 꼰대가 되고 불안해지는 것일까? 사실 선생님이 학생들을 많이 연구해 본 결과 이것은 자기 실력, 현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이런 느낌이야.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은 보통 65점에서 75점을 맞아서 4에서 3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라고 평가되는 사람이 있잖아. 실제로 그 사람의 점수를 들여다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75가 굉장히 적고 65보다 훨씬 못할 때도 많아. 75는 굉장히 적고 55나 59, 60이 더 많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확률 분포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실제로 이 사람의 평균은 한 60점일 가능성이 높은 거야. 이게 어떻게 극단적으로 비교가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실제 분포가 점수가 94점에서 100점까지 가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되게 좋아. 이 사람들의 특징은 94에서 100 사이를 진짜로 오가고 오히려 94 이하가 더 적다는 거야. 근데 이 둘의 가장 큰 차이. 일단 4에서 3등급 가는 사람들은 나의 점수는 최고 득점인 3등급이다. 밑에는 맞으면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그 점수란 거는 전체 확률 분포에서 극단적으로 낮은 거야, 사실은.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근데 94에서 100인 사람들은
저는 다행스럽게도 94점이라는 점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걸 맞으면 좆된다는 생각은 안 들고 한 95에서 6 맞으면 괜찮겠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당연히 모든 모의고사, 모든 시행에서 안정감이 되는 거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한 번에 해당되는 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은 불안으로 옮겨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실을 도피하고 내가 이상으로 잡고 있는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공부 방법이 무조건 옳다는 꼰대 자존심으로 가는 거예요.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듯이 불안은 자기의 꼰대, 자기의 자존심하고 사실은 같은 말이다. 그리고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 실력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 실력은 최저 점수인 55에서 64이다. 그것만 해도 고맙다. 근데 해보니까 62점 나왔네? 굉장히 기분 좋네. 58점 나왔네? 조금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 정도의 마음을 가져야지. 75점 나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내려와서 무조건 내려가지. 어떻게 큰일 났어 하고서 불안에 떨면서 꼰대 자존심 세우면서 결국은 모의고사 시행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이게 가장 큰 특징. 애초에 시도를 안 해봐. 다 구라야. 선생님 제가 좀 해봤는데 한 번 딱 해보고 있어. 여러 번 해본 사람은 한 번 해본 사람이랑 상담을 할 때도 말이 달라. 관심을 갖는 분야가 다르고 한 번 할 때 실수하는 것은 여러 번 할 때 실수로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극단적으로 하나나 적은 수의 실수에 굉장히 꽂혀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만 어떻게 불안을 해소할까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기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게 다 하나의 메커니즘이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바라보고 나는 사실 낮은 점수에서 올라간다. 그래서 불안과 꼰대력을 없애고 시도를 많이 하면서 결국은 시행을 통해서 다수의 시행을 통해서 인풋, 나의 행위, 방법론, 모의고사 접근 방법 등을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차분하게 고치면 무조건 아웃이죠. 사실은 선생님이 사교육에 들어오기 전에 내가 진짜 친하고 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한테 이게 업계 비밀인데 나의 영업 비밀인데 사실은 공부 개념 어느 정도 된 사람은 모의고사만 계속 치면은 수능 고득점 나와. 나도 그랬어. 이런 말을 합니다. 방법론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를 치면서 자연스럽게 그 해설지도 보잖아. 거기에 대한 개념이 중첩적으로 중복적으로 학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된 겁니다.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을 드렸고 이걸 반복해서 이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멈춰있던 내 심장이 다시 뛰게 된 거야. 혼자였던 내 마음도 이젠 외롭지 않아. 신기한 미련 널 보면 볼수록 미라클 is amazing.